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허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일이다.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면서 근처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살던 원룸은 오래된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건물 곳곳에 낮고 거미줄이 쳐진 부분들이 많았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외로웠지만 한편으론 독립된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에 큰 불만은 없었다. 어느 날 시험 기간이 끝나고 여유로운 주말이 찾아왔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와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밤이었고 주변은 매우 고요했다. 그때 어디선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나는 잠결에 잘못 들은 것이려니 하고 다시 자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너머에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지만 도무지 누구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인터폰 카메라를 켜서 밖을 확인했지만 모니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복도만이 펼쳐져 있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그대로 침대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창문은 내가 잠들기 전까지 틀어 잠가두었으므로 밖에서는 쉽게 열 수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틀을 긁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심장이 쿵쾅대며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벌려 밖을 내다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결에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너무나도 애절한 소리였기에 꿈속에서도 슬픈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흐느낌은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정말로 무서운 기분이 들었다. 내가 사는 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문과 창문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 조사하기로 했다. 나는 관리실에 찾아가 이상한 일이 밤새 있었다고 말을 전했다. 그러나 관리실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 방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가끔 쥐들이 나오는 건물이라서요. 다소 안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었다. 꺼림칙한 기분은 그날 밤에도 이어졌다. 다시 한번 밤이 찾아왔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더욱더 강렬하고 빠른 두드림이었다. 나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번에는 분명히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귀를 막아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더욱더 뚜렷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 내 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사람일까? 이어지는 나날 동안 나는 비슷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었고 점점 방에 머무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흉가에 혼자 남으면 안 될 이유라는 게시물을 보게 됐다. 호기심에 클릭한 게시물에는 내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내가 사는 그 건물에 옛날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자의 이야기가 겹쳐 있었고 그녀의 원혼이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 나서 더 이상 방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방을 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새로운 곳에서는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나는 겨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한다. 그곳에는 정말로 그녀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내 상상 속의 산물이었을까?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 공포스러운 경험은 나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야기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당신도 이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던 것이리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공포 이야기는 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느라.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다. 그 집은 몇십 년 전부터 비어 있었고 여러 가지 소문과 무서운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외면당하게 되었다. 어떤 이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밤에 창문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았다고 했다. 심지어 이 집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고등학생들 중에는 그 폐가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두렵지만 한 번쯤은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다. 그중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4명의 친구들은 어느 날 밤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진지한 마음 반, 장난기 가득한 마음 반으로 플래시와 간단한 장비를 준비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4명의 친구들은 폐가로 향했다. 집 앞에 서자 낡고 퇴락한 그 집은 유난히 더 음침하게 느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소리조차 그 집을 감싸고 있는 기묘한 공기 때문에 더욱 오싹하게 다가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내부가 놀랄 만큼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방마다 가구들이 그대로 있었다. 특히 한방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가족의 얼굴들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듯해 더욱 섬뜩하게 다가왔다. 친구들은 방을 하나씩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 멈춰섰다. 이거 봐, 여기 뭔가 있어. 그가 발견한 것은 바닥이 미세하게 열린 함정문이었다. 호기심이 제일 강했던 그들은 함정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플래시 라이트로 주변을 비춰보니 방 한가운데에 낡고 큰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의 형태는 매우 기묘했고 무엇인지 궁금해진 친구들은 가까이서 보기로 했다. 상자 가까이에 다가가자 상자 아래에서 냉기와 함께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상자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상자에서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집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지하실의 벽과 바닥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상자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그 집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지하실에 차가운 바람이 불며 빛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친구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부르며 손을 더듬다가 그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다른 친구들이 그쪽으로 달려갔을 때 그 친구는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친구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급히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나갔다. 그 후로 다시는 들어가고 쉽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집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친구들은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라진 친구는 결국 찾을 수 없었고 그 일로 인해 마을에서는 귀신의 집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들리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진 친구의 영혼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3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대학생 민수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이날따라 유난히 어두운 밤 공기와 싸늘한 바람이 민수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최대한 빠르게 집에 도착하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민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곳은 구식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나곤 했지만 오늘은 다행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10층 집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덜컹거리며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가 5층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며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민수는 술 기운에 귀찮다는 듯이 버튼을 계속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곳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이나 확인해 볼까 했지만 불운하게도 배터리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몇 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고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다. 이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생각났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어느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괴담이었다. 그 괴담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엔 귀신이 산다고 했다. 괴담에 따르면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살던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원인 모를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엘리베이터를 떠돌며 복수를 꿈꾼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의 울음소리 나그녀의 모습을 본다고 했다. 민수는 괴담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어두운 상황에서는 점점 그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을 차지해갔다. 그 순간 민수의 귀에 무언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분명 자그마한 여성의 웃음소리였다. 민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지만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똑같은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문 옆에서 들린 것 같았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더욱 초조해졌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마구 눌러댔다. 정적이 흘렀고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무작정 휴대전화기로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도 아직 배터리가 조금 남아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려 번호를 입력했고 바로 받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에 닿은 전화기에서 드디어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다급하게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관리실 직원은 그에게 침착하라는 말과 함께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수는 초조한 시간 속에서도 관리실 직원의 말에 약간의 안정을 찾으며 구출될 시간을 기다렸다. 침묵 속에서 벽에 기대고 있는 찰나 엘리베이터 조명이 깜빡이더니 잠시 후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있었던 괴담과 초자연 현상은 전부 술기운과 겁먹은 마음에서 기인한 망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거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민수는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집 앞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쪽을 흘끗 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가려 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딱 그때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닫히며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히 귓가에 속삭이듯 말이다. 다음엔 나도 같이 가. 민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 다행히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날 밤에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평범했던 하루의 끝. 그 괴담은 현실과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순간의 공포로 민수의 기억에 각인되었다.